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이 시간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2019년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인데요. 다만 외고와 자사고, 사립예술고 등 94곳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고교생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연평균 158만 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실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하실 초대 손님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의 김기수 관장이십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관장님께서 지난 2월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벌써 2달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정신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벌써 2달이 지났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 교수인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저희 이 석당박물관을 맡아서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네.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건축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좀 베이스로 해서 저희 박물관을 새롭게 좀 바꾸어 나가는 데는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라는 타이틀 그리고 관장이라는 타이틀 아무래도 그 책임감의 무게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저 역시 이제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위원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박물관을 책임진다는 이 관장이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이 어깨를 누를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참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전임 관장님께서 사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그 대신동에 있던 박물관이 지금 현재 부민동으로 옮겨갔는데요. 네. 근 10년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전임 관장님께서 잘 해오셨던 내용들을 받아서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장점을 좀 살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 박물관이 원도심 근처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박물관이라 그러면 문턱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가서 좀 그 문턱을 낮추는 어떤 네.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역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저희 이 사회학자이신 지금 한석정 총장께서 네네. 그런 역할을 좀 하라고 건축가 교수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일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임자가 아닐까 뭐 그렇게 판단해 생각이 주시게 들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앞서 건축가 교수에서 석당박물관의 관장이라는 자리 어깨가 좀 무겁고 걱정부터 앞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장님께서 2001년 동아대 건축학과 교수로 부임을 하셨고 석당박물관 리모델링 당시부터 박물관과 인연을 맺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석당박물관과의 그 인연의 세월이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지방 법원으로 쓰고 있던 이 네.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조사 때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네. 이 건물을 좀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좀 남길 수 있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저희 학교에서 법조타운을 이 로스쿨의 어떤 이런 베이스 기지로 만들겠다라는 이 플랜을 가지고 이 땅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 매입을 한 이후에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었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 이 총장님께서 이 건물은 이 역사성이 있으니까 저희 학교의 대표적인 이 석당박물관이 이 건물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건축 전문가였던 제가
문화재를 수리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자문위원으로 참관을 네.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좀 돌이켜 본다면은 이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사례가 별로 없었던 거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처음 그런 작업을 하게 됐는데 문화재청도 좀 설득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이런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의 판단들이 너무나 좋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이 박물관을 우리가 가지게 됨에 따라서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캠퍼스의 박물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냥 관장님이 되신 게 아니었네요. 예, 그동안 이 석당박물관과 함께 해왔던 그런 세월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석당박물관 하면은 부산과 경남 최초의 대학 박물관이죠. 예. 그런 만큼 석당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저희 석당박물관이 처음 그 개관을 하게 된 것은 아마 1959년 11월 달로 네.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학교 설립자이셨던 이 석당 정재환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50년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네네.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의 있던 문화재들이 국외에 유출된다든지 아니면 소실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석당 선생님이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내지는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많은 유물들을 그때 아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구입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런 이제 구입된 유물들을 뭐 학교의 대학 박물관으로 개관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그게 아마 저희 석당박물관의 최초의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데부터 네. 시작한 게 저희 박물관의 출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1959년. 그러면은 벌써 올해가 개관 60주년을 60주년이죠. 예. 맞이한 것이네요. 예, 예. 이 석당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우리 문화재들, 개관 60주년을 맞이한 만큼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 역사만큼이나 참 많은 것들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게다가 최근에는 회화 작품 2점이 새롭게 부산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네. 지금 그 오성과 한음이라고 혹시 얘기를 들어보신 예, 적은 예. 있는데요. 이 한음이라고 하는 이덕형 선생님이 초상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선 선생님의 그 풍경화가 있는데요. 네. 이 두 점이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이번에 새롭게 지정이 됐고요. 1975년도에 부산 최초로 국보로 지정된 것이 이 개국 원정공신 녹근이라는 그 유품이 있는데요. 네. 이 유품이 부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국보로 지정이 되었었고요. 또 한편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동굴도가 저희 학교의 대표적인 유물인데 네. 이것도 이제 국보죠. 국보가 지금 현재로 2점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이 글귀인 이 보물 제 569호인데요. 이런 보물을 비롯해서 총 보물이 한 54점이 있고요. 부산시 유형문화재에 조금 소개해드렸던 유형문화재가 113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렇게 특이한 점은 네.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등록문화재니까요. 네. 문화재 속에 문화재가 있다라는 것도 좀 특이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5만 원권이 이렇게 보시면은 도안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네. 그 도안이 어떻게 보면 심사임당의 자수를 이렇게 병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도안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들 지금 5만 원권에 사용이 되는데 그 도안의 기본이 되는 유물이 저희 박물관에 지금 있죠. 오셔서 그렇군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많은 유물들이 아주 재미난 얘기와 함께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저희 박물관이 아닐까라고 좀 자랑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얼굴을 뵈니까요. 우리 박물관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굉장히 자랑하듯이 아주 흐뭇하게 뿌듯한 예. 표정으로 자랑을 하셔서요. 저도 빨리 달려가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보물, 국보, 유형문화재 등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석당박물관. 정말 전국 대학 박물관 가운데 최고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던데 작년 한 해만 해도 8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셨다고요.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게다가 올해가 또 특별한 그런 한 해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피난유산을 가지고 이게 부산에 있는 피난유산과 더불어서 이런 다양한 이벤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제 부산유산 근대 1번지라고 하는 이 생생 프로그램이랄까요? 이런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 박물관이 서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구라든지 이 영도구와 함께 지역 사회와 이런 문화 교육 사업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도 문화 유산 스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초, 중, 고 방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유물들과 함께 자라나는 후세들 그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 너무 딱딱한 이미지잖아요. 네. 그 이미지들을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박물관 근처에서 이렇게 뛰놀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네. 정말 좋겠습니다. 아, 박물관에서 뛰어논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야말로 우리 관장님의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박물관은 좀 딱딱해, 재미없어 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박물관장님께서 좀 확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가 되고요. 부산 전차와 관련해서도 뭐 좀 빠른 시간에 보수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 부산에 있는 전차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 아마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그렇죠.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전차를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시민들에게 오픈을 했었어요. 그리고 탑승권도 이렇게 만들어서 좀 네.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시다 보니까 조금 손상이 있어서 그 손상된 부분을 이제 최근에 아마 유물 치료를 하고 나면은 네. 다시 한번 아마 시민들이 오셔서 같이 전차를 타보시고 또 만져보시고 즐길 수 있는 아마 이러한 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보면서 예전의 그런 추억도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네. 부산 전차도 기대가 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요. 김기수 관장과 떠나는 진해 군사유적 답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장님의 성함을 넣으신 걸로 봐서는 직접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평소에 유적지 탐방에 관심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전공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네. 이 근대기의 건축물들에 대한 조사 또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부산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아픈 추억들도 있죠. 네. 지금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 진해 군사 유적이라는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이 부산이나 아니면 이 지금 동해 일대죠. 이 대한해협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그렇죠. 지역이죠. 특히 이제 러일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 세계적인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부산은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덕도에도 있고요. 또 그 가덕도에 있었던 이 일본군 군사 유적들이 이후에는 진해로 옮겨가게 되죠. 여기 해군제 군사 기지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네. 지금도 이제 우리 진해 뭐 벚꽃 군항제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이 군사 어떤 건물들이랄까 또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침탈했을 때 군대의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유적들을 왜 외국구에 있던 이러한 유적들을 그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가 말씀도 많지만 아픈 유적이거든요. 네. 네거티브 유적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유적들의 아픔들을 두 번 다시 어떻게 보면 겪지 않기 위해서도 그 유적들을 없애는 게 아니고 좀 지켜가면서 네. 보여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제 진해에 있는 이러한 유적들은 군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네네. 그리고 이건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신분 조사까지 다 받아야 네. 되는 건데요. 그런 이제 좀 기회를 통해서 갇혀 있는 어떤 한정된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역사 유적들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좀 네. 이런 어려웠던 지역들을 제가 한번 모시고 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마련했었습니다. 네. 그럼 김기수 관장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가셔서 설명도 해주시는. 예, 설명도 해드리고요. 예.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요. 예,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네요. 자, 대담한 부산 오늘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김기수 관장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박물관 인근에 보면은 임시 수도 기념관 등 관련 유적과 함께 우리 부산시 피란 수도 부산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추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석당 박물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관장님 임기 내에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이 유네스코 부산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작업들을 이 부산발전연구원 그리고 경성대 산학연구단하고 저희 학교가 이제 같이 이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세계유산에 대한 기초 작업들을 저희 연구팀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부산발전연구원과 함께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저희 이 박물관이 이 피난 수도 당시에 임시 수도 정부청사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뒤에 있는 이 대통령 간접. 네. 한편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피난 수도기 때 말 그대로 삼부 핵심 이 행정 타운들이 다 모여 있던 네.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피난 수도 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천천히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 저희 박물관 역시 그러한 작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떠한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과제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등재하는 이런 과정들이 뭐 초창기에서는 좀 이게 쉬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최근 이제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시스템들이 굉장히 이렇게 까다로운 이런 이 상황이고요. 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 세계유산이라고 얘기하는 유산들을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등재된 유산을 보면은 대부분 조선 이전의 것들이죠. 고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조선대 궁궐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산사까지 이렇게 등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면은 피난수도 부산유산인 경우에는 이게 1950년대의 유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산의 개념들이 50년대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들이 전통 유산을 평가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거다라는 점들이 있다는 예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피난수도 유산이 어떻게 보면 피난기 때, 즉 전쟁기 때 만들어진 유산은 거의 없죠. 유엔 이 기념공원은 뭐 당연히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지만 어떻게 보면 피난 유산의 대부분들이 이 일제강점기 때 건립된 유산들을 피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라든지 이 많은 피난민들이 오셔서 피난 시기에 어떤 정부가 쓸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건물들로 다 전용을 했던 건물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유산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이 유산들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유산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그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학술적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이 유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특징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 그리고 부산 시민들도 아마 이 얘기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아마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런 문화재나 유산들이 지역 사회에 대표하는 유산들이 지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요. 그럼 지역민과 함께 이것을 좀 더 알리고 또 그 가치의 소중성들을 공유하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부산시에서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또 그런 쪽에서 저희 이 연구팀이나 아니면 또 관련 기관들이 협심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석당 박물관을 중심으로 부산시는 물론이고 우리 부산 시민 모두가 좀 관심을 함께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부산의 서구와 중구, 영도구, 동구 등 원도심 지역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지역 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안들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그 중심에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실제 부산의 원도심이라 그러면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들이 초량외관이라고 얘기를 네. 많이 하죠. 근데 초량외관이라고 얘기하니까 일부에서는 이 외관이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초량외관이라는 지역은 단지 일본의 유산이 아니고 일본과
그리고 우리 이 조선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이 같이 어울려서 생활했던 공간 내지는 거기에 있던 어떤 이 문물 교환이라든지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요즘에 뭐 자유 이 경제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초량회관이 마치 그런 역할들을 그 당시에도 했었던 거죠.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좀 아픈 역사였던 일제강점기 때의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산을 얘기할 때 초량회관을 중심으로 했던 원도심 지역이 이 근대 이후에 발달을 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어떤 부산의 모습은 역시 동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가 됐을 때 부산이라고 하는 이미지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동네는 동네대로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원도심인 이 지금 초량회관을 중심으로 했던 원도심 지역은 근대기의 어떤 중요한 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부산을 얘기할 때 근대 이후의 이 유산들을 가지고 부산을 설명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많은 유산들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대표적인 것들은 피난수도 유산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많은 유산들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요. 네.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보통 원도심을 가면은 큰 길로 다니시는데 이 뒷골목이라 그러죠. 네, 네. 골목만 조금만 들어가면은 예전의 흔적들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거기에 숨어 있는 얘기거리들을 조금 더 이렇게 찾아낸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부산의 어떤 역사 아니면 부산의 문화 그리고 부산의 생활들을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이 관광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기능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 거점이 된 유럽의 유명 박물관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국내 박물관은 아직까지 시민들에게조차 조금은 가까운 존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가까운 존재가 되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저 역시도 좀 그런 이미지를 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뮤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속에는 단순히 박물관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미술관도 뮤즘이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종합적인 어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은 일부 지금 유럽의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댄스 교실도 열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네. 정말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거점이 된다는 거죠. 그게 뮤지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서부터 아마 새로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창출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이 어떻게 보면 엑기스랄까요? 자양분들이 그 속에 속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끄집어내서 갈 수 있는 필드를 만드는 작업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뮤지엄이라는 이 단어들이 저희들도 이제 디지털 시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이 딱딱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디지털적인 어떤 접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 또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속에서도 제가 조금 그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이런 그 역사나 아니면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 주민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뭐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물로 지정하고 국보로 지정했지만 그 국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던 그 속에서 유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 내지는 시민과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유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유리관 속에 그렇죠. 들어있는 유물밖에 되지 않는 네네. 거죠. 근데 그렇게 유물을 다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새로운 어떤 이런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는 정말 걸림돌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살아있는 유물과 살아있는 어떤 이런 환경 속에 들어올 때만이 앞으로 우리의 문화나 아니면 역사를 만들어갈 때 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교육자로서 이런 것들이 네. 나왔는데 그런 거점이 되는 것이 저희 대학 박물관이 가져야 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또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석당박물관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꼭 등재가 돼서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네. 대담한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담한 부사 오늘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김기수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로 개관 60주년을 맞이하는 석당박물관은 부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특히 60주년을 기념해서 근대 역사와 문화재를 돌아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한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